도쿠시마 대학의 흉부 내분비 종양외과팀에서 연구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항암제에 유발되는 오심고토가 특히 항암을 지속을 방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항암이 식도암을 줄이는데 수술 전에 많이 활용은 되고 있지만 문제는 울렁울렁거리고 구토하고 너무 소화관에 부작용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항암제 유발 오심고토를 완화하기 위해서 의과에서 아까 표준 삼지요법, 항고토요법이라 했죠. 스테로이드 제제나 위장관 증상 치료제라든가 이 세로토닌 기량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 약제의 효능과 안정성 측면에서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런 항암을 할 때 이런 항고도제를 치료할 때 그냥 표준 항고도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육군자탕을 함께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치센병원 한방과장 장수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항암 중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인 오심구토를 완화하는 한약 치료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항암 중에 오심구토 때문에 항암을 포기하려고 하는 환우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의과의 표준 치료와 더불어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한방 치료를 병행하시면 훨씬 좀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많은 외국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근거가 있고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오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항암 중에 오심구토라는 게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항암 중에 오심구토에 당연히 한방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한약들이 어떤 게 있는지, 특히 이제 대표적인 한약이 육군자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자탕에 좀 더 소화제가 추가된 향사 육군자탕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대표적인 두 개의 한약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항암 중에 오심구토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오심구토를 하게 되는데, 오심이라는 것은 이제 울렁울렁거린다는 뜻이죠. 이게 울렁울렁거리고 구토를 한다는 것은 인체에서 이런 독성 물질을 인식을 해서 체외로 이제 자연적으로 배출하는 자연적인 보호 기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항암을 하시거나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면 그 부작용으로 울렁울렁거리고 구토라는 그 부작용이 독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구토까지 많이 하시게 되고 심하게 이렇게 발생하면 탈수를 하시고 식욕이 떨어지고 우울증이나 전해질 불균형과 같은 다른 대사장애를 초래하지요. 또 이 항암을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현상 때문에 이 부작용 때문에 항암을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탈수라든가 내 몸의 전해질의 불균형, 그리고 식욕이 떨어지는 식욕부진, 이제 우울증의 악화라든가 항암 치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암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생기기 때문에 이 항암 중에 오심부터는 반드시 보조적으로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 항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암 환자의 오심구토라고 하는 증상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일반적으로 항암과 모두 관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꼭 그런 거는 이제 항암과 다 관련된 건 아니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게 되는데, 암과 관련된 인자들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동반된 어떠한 질환 때문에 오는 경우, 세 번째는 지금 오늘 주제인 항암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으로 오심구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암과 관련된 증상으로는 흔히 이제 뇌에 암이 전이가 되었거나 장이 막혀 있는 장 폐색증이 있으면 흔하게 오심구토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혹시 이게 항암 중에 발생을 했더라도 심심치 않게 장 폐색증이나 특히 장 마비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해질 불균형이라든가 진통제를 많이 써서 이 장 운동이 잘 안 되는 경우에, 또 지사제를 썼다든가 이런 경우 때문에 암과 관련된 인자 때문에도 오심구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근원적으로 치료를 해드려야 될 수 있고, 동반적인 증상 중에는 이제 감염성 위장염이 있다든가 또 약물의 부작용이나 소화관 출혈이나 심장 질환이 있을 때도 오심구토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별을 해야 되고, 오늘 주제는 암 치료와 관계된, 즉과 관계없이 항암 치료와 관계된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중에
독성에 의해서 구토를 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따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원인을 보게 되고 그 원인을 먼저 교정하는 것을 치료의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구토를 유발하는 것은 뇌하고 물적 관련 있죠. 그래서 이런 구심성 경로라든가 또 구토와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도파민 수용체나 세로토닌 수용체라든가 뉴로키닌 수용체 이런 수용체들과 이런 신경 전달 수용체가 구토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약물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면 이런 위장관에 의해서 화학 수용체 방아쇠 영역에 영향을 줘서 구토 중추에 해당되는 뇌 연수에 영향을 줘서 그 오심구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주제인 항암제에 의한 오심구토는요, 다양한 항암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빈도가 아주 높은 거를 이제 고도 위험이라 하는데 시스플라틴이라는 항암제를 쓰신다는 분들이 이제 항암 중에 아주 다빈도 되는 항암제라 이 항암제를 쓰면 대표적으로 울렁울렁거릴 수 있고 특히 이제 시클로포스파마이드라고 해서 유방암에서 만약 이 항암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역시 이 항암을 할 때 울렁울렁 할 수 있죠. 중간 정도 위험에 해당되는 이제 항암제들도 있는데요. 보통 시스플라틴과 같은 계통 처방인 카보플라티라든가 또는 빨간 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독소루비신 또는 에피로비신 또 소화기암에 많이 사용되고 폐암에 쓰는 위리노테칸 이런 항암을 하는 경우에는 역시 울렁거림을 할 수가 있고요. 경도 위험으로 발생하는 또 항암제도 플루로우라시라고 하는 또 5-FP라는 항암을 한다든가 또 이런 경우에도 흔하게 이제 오심구토가 경도 위험이시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항암제가 오심구토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소화력이 좀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경도 위험인 가벼운 이렇게 유발되는 항암제에도 많은 영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좀 약했다든가 평상시에 비위가 상한다라고 흔하게 표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항암의 영향을 특히 더 받을 수 있고요. 또 이런 항암제들이 이제 특히 누적돼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한방에서는 소화기를 많이 보강하는 소화기 보약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려드리게 됩니다. 특히 시스플라틴 같은 항암을 쓰면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더 극심한 오심구토와 식욕부진을 호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한방치료를 병행을 하시는 것이 이 항암을 오래 또 이 항암을 줄이지 않고 쓸 수 있는 하나의 팁이라고 저희 쪽에서는 반드시 강조를 드리게 만드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환자 항구토제라는 걸 이제 대학병원에서 항암을 하시면 구토를 억제하는 항구도제를 많이 받아오실 건데 대표적으로 세로토닌 수용체 기량제라고 해서 이런 세트론이라고 끝이 되어 있는 온단세트론, 그라니세트론 이런 약들을 많이 받아오실 수 있고요. 상품명으로는 뭐 알록시라든가 조프란, 상코소 패치라든가 이런 약들을 보통 받아오시게 됩니다. 또 뉴로키닌 수용체 기량제라고 해서 이런 이제 항구도제가 보통 끝이 피탄트라고 많이 되어 있는 약들이고요. 대표적인 상품명은 에멘드라는 약이 있습니다. 아칸지오, 바르비 이런 약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대학병원에서 많이 처방받아 오시는 그런 약이고요. 그 외에 이제 스테로이드, 부신피질 호르몬 이제 스테로이드가 염증을 억제하고 또 구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덱사메타손 뭐 이런 이제 소형제로서 이제 부신피질 스테로이드를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정신약물 역시 좀 구토를 억제하기 때문에 로라제판이라고 해서 마티반이라든가 이런 항정신약으로 또 구토를 완화하는 치료가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의과에서는 항구토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보험약에 속하는 약들이 많은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암환자 항구도제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표준 3제라고 해서 항구도요법이 3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앞바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아프레피탄트라고 해서 에멘드라는 뉴로키닌 수용체 기량제와 세로키닌 수용체 기량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라니세트론, 산코스페치 같은 것들이 여기 속하고, 그 부신피진 스테로이드, 코르티코어 스테로이드가 덱사메타손 요 세 가지를 보통 함께 하는 것을 표준 3제라고 해서 항고도요법의 표준요법으로 전 세계에서 많이 표준화하고 있는 치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이런 가이드를 기초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항고도제를 처방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전 세계 표준적으로 하는 치료가 있는데 왜 굳이 한의학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에 왜 오신고토에 한약을 쓰는지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자, 이 연구는 이제 일본의 도쿄 대학에서 일본에서 암 환자분들 증상 조절할 때 한약을 실제로 의사들이 한약을 처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인데요. 일본의 핵심 안화의료팀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 311명을 대상으로 전국 조사를 좀 실시해 봤는데요. 앙케이트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암 환자분들한테 한약을 높은 비율로 약 한 64.3%의 암 치료 전문 의사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봤더니 한약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왜 한약을 의사들이 이렇게 일본은 한의사가 아니라 법적으로 의사들이 이제 한약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해봤더니 한약을 많이 암 증상 관리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쓰고 있는가? 바로 암 환자 증상이라든가 이 항암제 부작용 조절할 때 한약이 상당히 유효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경험적으로 많이 알게 됐다라는 거죠. 의사님들이. 특히 이런 완화의료 의사님들은 한약의 효능을 알고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에 의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나라 의사선생님들은 법적으로 한약을 쓸 수 없다 보니까 의대에서도 한약을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약이 구체적으로 이런 완화의료 목적으로 쓰이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면은 좀 두렵고 또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약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본에서는 모든 의대가 의무 교육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 의사분들이 한약을 쓸 수가 있어서 1978년도부터 지금부터 한 50년 정도 된 거죠. 50년 정도 의사들이 암 치료에 의해서 한약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대에서 한약을 다 배우고 있고 학회에서 한약을 다 재교육을 하기 때문에 암 치료에 의해서 어떤 한약들이 의과의 부족한 영역을 메꿔줄 수 있는지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특히 항암 중에 이런 부작용 관리할 때 한약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무감각이나 감각저하, 식욕부진, 피로라든가 설사라든가 통증, 부종, 다양한 영역에서 한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영역에서 쓰는 이유는 특히 이러한 빈도로 양방치료만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약을 쓴다라고 일본 완화의료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주제인 항암 중에 오신고토에 대한 한약 처방 빈도가 더 높았다. 항암 중에 오신고토에는 특히 한약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의과의 부족한 영역을 메꾸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왜 의과의 부족한 영역이라고 하는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표준 3제 항고토제만으로 구토가 잘 억제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한약을 더 썼더니 더 도움된다는 연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한약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항구토제의 표준 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약을 도움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한약이 뭐냐? 바로 지금 설명드린 육군자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육군자탕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구는 일본의 홋카이도 의과대학 소화기 내과 팀의 연구인데요. 항암 중에 부작용 치료에 어떤 한약이 도움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설명한 것이 2015년의 연구인데요. 이 연구의 첫 번째 구조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축적된 근거가 한방을 일본말로는 캄포라고 합니다. 한방 한약죠. 이런 걸로 이용한 한약이 암 화학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에 유익한 효과가 있음이 여러 근거들이 일본의 의사들은 축적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정도 썼으니까 많이 근거들이 축적됐다는 거죠. 이 축적된 근거가 아직 국내에 암 환우들한테 많이 지금 전달이 잘 안 되고 있고 우리나라 의대에서도 이게 잘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걸 다 전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 오늘 대표적인 약으로 제가 오신구토, 항암 중에 오신구토 같은 이런 증상에도 특히 육군자탕이 이 세로토닌 수용체에 대한 기량 효과, 요로 혈청의 그레닌 수치, 식욕 촉진 호르몬인데 이 그레닌 수치를 증가시켜서 항암제 중에 특히 오신고토를 많이 높이는 항암제가 아까 시스플라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시스플라틴이 유독 오신고토와 식욕부진을 많이 유발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식욕부진을 개선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육군자탕이라는 약은 어떤 약이냐면 만병의 치료약이라고 하는 동의보감에도 실려있는 그런 처방인데요. 인삼, 백출, 복령, 바나, 진피, 대조, 감초, 생강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인삼이라든가 바나, 복령, 대추, 진피, 감초, 생강, 백출 특히 6가지의 주된 약과 생강, 대추로 이루어졌다 해서 육군자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소화기 기능이 떨어졌을 때 또는 소화 기능이 원래 좀 약한 데다가 울렁울렁거리는 걸 한방에서는 담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그 울렁울렁거리는 증상을 많이 회복하는 소화기 보약으로 많이 썼던 약인데요. 전통적으로 지금 일반적인 한의원에서도 많이 처방하고 있는 약이죠. 근데 이 약을 유독 일본에는 소화기 내과 의사님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지금과 같은 암 치료 영역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 연구가 있는데 특히 이제 육군자탕은 예전에부터 이렇게 소화 기능이 떨어질 때 소화기 보약으로 많이 썼던 약인데 연구를 해봤더니 이중 맹검 비교 연구해서 봤더니 상당히 이런 경우에 유용성도 있고 안전성도 있는 대표적인 약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약을 쓴다 해서 간이 더 손상되거나 신장이 더 안 좋아지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적 안정성과 유용성이 있어서 일본의 많은 한약들이 연구가 된 게 그중에 가장 많이 연구된 한약에 속하는 게 바로 육군자탕이라고 하는 한약입니다. 특히 오늘 주제에 이제 그 항암 중에 오신구토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동물 연구도 많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시스플라티아는 항암제가 구토를 많이 유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혈청의 글레닌 수치, 이 혈청의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레닌 수치를 이 항암제가 감소시키게 되는데 육군자탕을 썼더니 이 육군자탕은 이 시스프라티아는 항암제에 의해서 유발된 그레닌 수치라든가 이 음식 수치에 감소된 것을 다시 회복하더라. 그래서 이런 식욕 촉진 호르몬을 좀 올리면서도 또 이런 이 식욕도 촉진하고 또 여러 가지 식욕 감소를 억제하는 또 구토를 완화하는 여러 가지 기전이 이렇게 2008년도부터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군자탕은 대표적으로 위나 십이장에 있는 그레닌의 분비 세포를 억제해서 식욕부진을 유발하는 이 항암제의 이 부작용을 육군자탕이 기량작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울렁울렁거리는 걸 회복해주고 식욕도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이 위나 십이장에 있는 그렐린 분비세포의 억제 신호인 세로토닌의 작용을 이렇게 육군자탕이 기량을 해서 전체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렐린 분비가 증강되는 것이 밝혀진 대표적인 식욕 촉진 한약이고 구토를 억제해주는 그런 기전이 있는 한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 연구에서도 이렇게 나온 건데 실제로 이제 이것이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지 임상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홋카이도 대학 소화기 내과 팀이 여러 대학과 연합을 해서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이런 암 환자들이 흔히 시스프라틴과 파클리탁셀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많이 표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요걸 했을 때 기본적인 표준 항구도제라고 알려진 삼지요법과 함께 육군자탕을 함께 쓴 경우하고 한쪽은 삼지요법만 한 항구도제만 쓴 경우하고 비교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4개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다기관 연구를 했을 때 오신구토를 완벽하게 조절하는 게 육군자탕을 항구도제하고 추가했을 때 즉 육군자탕을 병양군에서 오신구토를 더 완벽하게 조절해 줬고 또 식욕도 역시 육군자탕을 쓴 군이
더 유의하게 더 빨리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육군자탕을 쓰는 것이 항암제 유발, 이런 오신구토와 식욕부진의 또 예방에 효과가 있다. 또 이 증상을 완화하는 데뿐만 아니라 예방 효과까지 있더라라는 임상 연구입니다. 예,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이 시스플라틴과 파크레탁세는 대표적으로 구토를 유발하는 약인데, 특히 이런 약들이 전 세계 표준으로, 우리나라도 대학병원에서 다 기본으로 이 약을 많이 쓰는데 구토를 많이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특히 여성암 환자분들은 이런 연구가 있는 것을 잘 들어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치료는 육군자탕을 이제 사용하는데 어떨 때 쓰냐면, 이 항암을 할 때 이 일본에서도 항구토요법이 국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라니세트론, 그리고 덱사메타성, 경구압, 에멘드 이런 표준 3제요법, 항구토요법을 하는 것을 한쪽은 3제요법만 한 거고 한쪽은 육군자탕을 같이 추가한 경우로 본 거죠. 그래서 비교 연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육군자탕을 이 표준 이제 3제 항구토요법을 같이 한 거하고 병행한 경우가 완벽히 이제 오신구토를 조절한 비율이 한 57.9%였고, 표준 항구토제만 쓴 경우는 35.3%라는 거죠. 약 한 20% 이상, 한 22% 이상이 이쪽이 훨씬 육군자탕 하나만 추가했을 뿐인데도 구토를 완벽하게 더 조절을 해주더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항구토제만 쓰면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항구토제 씀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떨어지는데 육군자탕을 추가만 했더니 이렇게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육군자탕군에서 이 구토를 억제하는 게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유의하게 더 길었고요. 그리고 항암하고 2일에서 6일 사이에 구역감도 육군자탕을 쓴 게 이제 더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구토를 많이 유발하는 항암을 할 때는 육군자탕을 추가적으로 쓰는 것만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임상 연구에서 이렇게 일본에서 발표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연구인데요.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의 외과팀, 외과 종양팀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육군자탕을 지금 아까 설명한 시스플라틴 기반이 식도암에도 많이 활용되는데, 그때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봤는데요. 예, 육군자탕은 시스플라틴이 고도의 구토를 유발하는 항암제인데, 이거를 썼을 때 식도암 환자의 시스플라틴 유발 어떤 이런 식욕부전을 개선을 하고 혈장의 식욕촉진 호르몬을 증가하더라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히로시마 대학교 방사선 종양과 연구인데요. 이 항암을 할 때 육군자탕을 준 경우랑 또 잠깐 이 육군자탕을 쉰 경우, 또는 먼저 이거를 표준 항구토제만 쓰고 쉬고 육군자탕을 이때 항구토제하고 육군자탕 병행했을 때 이렇게 크로스로 해서 연구를 10명 이제 이렇게 해본 연구인데요. 시스플라틴한 항암제와 5-FPO 여러 가지 복합암을 식도암을 하는데, 이 식도암 환자분들 18명은 이제 이런 항암제를 병행을 하면서 했던 연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스플라틴, 5-FPO, 또 도세탁셀 이런 표준 항암을 했을 때 연구였고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육군자탕을 이제 투여한 경우 전반적으로 음식 섭취율을 감소를 줄여준다. 그러니까 음식을 더 잘 먹게 이렇게 해준다라는 그런 연구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글렐린이라고 하는 이제 이 혈장에 있는 호르몬이 육군자탕을 투여했더니 이 농도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암환한테 이렇게 검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식욕 촉진 호르몬도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 그래서 식욕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라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의 결론은 뭐냐면, 이 연구팀 히로시마 대학에서 또 다른 연구가 뭐가 있냐면, 이 폐암 환자 40명한테도 이 시스플라틴 기반 항암을 했는데 육군자탕을 했더니 유사하게 지금 이 연구처럼 그레닌 수치가 영향을 비슷하게 나오더라, 연구가.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돼. 이제 폐암에도 시스플라틴이라는 항암을 할 때가 많은데 그때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식도암에 지금 역시 시스플라틴 흔하게 쓰는데, 이런 경우에 육군자탕이 이렇게 식도암 환자분들 이렇게 백근계 항암인 시스플라틴 같은 약을 쓸 때 이 경구 섭취를 상당히 좀 떨어져요. 식도에 암이 있는 데다가 또 식욕을 떨어뜨리고 울렁울렁거리게 하는 항암을 쓰니까 얼마나 이 삶의 질이 떨어지겠어요. 그죠? 항암을 잘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항암을 할 때, 식도암 항암을 할 때
육군자탕을 썼더니 상당히 식욕 촉진 호르몬도 올라가면서 실제로 식욕이 잘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할 때 육군자탕과 관련된 부작용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한 구절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 의대 교수님들이 좀 불안해하는 거죠. 한약이 이런 부작용을 더 유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데, 그럴 때 다른 나라에서 임상 연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육군자탕 때문에 유발된 부작용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군자탕은 이 식도암을 할 때, 특히 항암을 할 때, 특히 식도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약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 연구팀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암 환우 중에 혹시나 이 강의를 들으시거나 주위에 이렇게 식도암 환우가 있다면 분명히 울렁울렁거려서 항암을 잘 못 받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의사들이 이런 연구를 기반으로 이런 항구토제만 쓰지 않고 육군자탕을 이렇게 안전한 약이라고 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연구 역시 식도암 환자의 연구인데요. 이 삼지요법으로 시스플라틴, 도세탁셀, 5F란 이 항암제 3개 다 굴렁울렁거리고 구토를 유발하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항암인데요. 이럴 때 육군자탕이 도움이 되는지 더 좀 추가적인 연구를 한 겁니다. 결론은 이 3가지 항암을 하는 항암요법을 하는 환자에게 육군자탕이 권장된다. 이 식도암 환자한테 권장되는, 특히 진행성 식도암 환자니까 보통 4기 환우가 많을 텐데 이 계속 항암을 할 텐데, 이 계속 항암을 결국은 못한 이유가 삶의 질이 떨어져 울렁울렁거리고 식사를 못하고 그래서 마르고 이래서 못하는, 이게 되게 센 항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육군자탕 이런 식도암 환자한테 이런 항암할 때는 권장해야 된다라고 2011년에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도쿠시마 대학의 흉부 내분비 종양 외과팀에서 연구한 내용이고요. 지금 제가 설명 방금 드렸지만 식도암 같은 경우는 항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수술도 많이 발전돼 있지만 이런 수술을 하기 전에 식도암의 항암을 보통 도세탁셀, 5FA, 시스플라틴이라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서 하면 암이 잘 줄어서 수술 부위도 좀 줄이고 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 항암의 부작용이 백혈구도 떨어지고 탈모도 생기고 구토, 울렁거리는 식욕부진 같은 위장간의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암제에 유발되는 오심구토가 특히 항암을 지속을 방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개 항암이 식도암을 줄이는데 수술 전에 많이 활용은 되고 있지만, 문제는 울렁울렁거리고 구토하고 너무 소화관에 부작용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항암제 유발 오심구토를 완화하기 위해서 의과에서 아까 표준 삼지요법, 항구토요법이라 했죠. 스테로이드 제제나 뭐 이런 위장관 증상 치료제라든가 다양한 요법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이 세로토닌 기량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 약제의 효능과 안전성 측면에서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는 거죠. 의사들이 일본도 똑같이 국내하고 똑같은 항구토제를 쓰는데, 이 얘기는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더라는 거죠. 왜? 너무 항암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약에 도움이 될지 추가적으로 일본에는 이렇게 의대에서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왜? 한약을 이분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약을 쓸 수 있으니 한번 더 항구도제하고 더 시너지를 더 주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진행성 식도암 환자들 2기, 3기 환자 19명을 대상으로 이 3개 항암을 하는 치료를 받을 예정인 3명을 대상으로 육군자탕을 9명, 안순경은 10명에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래서 육군자탕과 안순경을 조건을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육군자탕의 항암은 똑같은 주기에 맞춰서 썼고, 오심구토나 식욕부진이 어떻게 있는지를 좀 비교해보고, 또 식욕촉진 호르몬이 어떤지, 또 알부민에서 영양장애 관계된 그런 부분은 어떤지를 좀 연구를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육군자탕 투여군에서는 8명이었는데 그중에 3명이 14일째 구토, 메스꺼운 식욕부진을 좀 보였고요. 또 육군자탕 안 투여한 거는 10명 중에 8명이 한 2주 후에 울렁거림, 식욕부진을 보였는데, 두 증상의 발생률은 크게 이제 차이점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발생하는 것 자체는 차이점이 안 나는데,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육군자탕을 투여한 건 지금 보신 대로 항구도제만 투여한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울렁거리는 게 유의하게 덜 하더라는 거예요. 울렁거리긴 하지만 훨씬 더 매스컴 점수가 유의하게 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렁거림만 덜 해줘도 좋죠. 그러니까 항구도제만 그냥 쓰는 것보다 항구도제에 육군자탕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구토하는 점수도 항구도제만 쓴 것보다 육군자탕을 투여한 게 훨씬 더 억제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요. 또 식욕부진 역시 항구도제만 쓰는 경우보다 육군자탕을 투여한 것이 식욕부진도 식욕이 없는 점수도 억제되는 경향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육군자탕을 투여한 경우가 기분이 더 10살 후에 더 좋았던, 울렁거리고 식욕이 없는 게 개선이 되니까 기분도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점수도 유의하게 올라가더라는 거죠. 육군자탕을 투여한 분이. 그러니까 삶의 질도 같이 향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도암에 이런 항암을 할 때 육군자탕은 함께 쓰는 것을 이 팀에서는 제안하는 거죠. 항구도제만 쓰지 말고 육군자탕을 같이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 항암 항암요법을 할 때 이 식도암 환자에서 육군자탕은 항암제에 유발된 구역구토에 대한 효능을 보였고, 특히 육군자탕을 이 항구도제하고 같이 병용을 하면 매스컴 점수도 이 증가를 억제를 해주면서 환자의 기분도 좋고 일상생활도 힘이 나니까 더 잘 생활하게 하니, 이런 항암을 할 때 이런 항구도제를 치료할 때 그냥 표준 항구도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육군자탕을 함께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구도제만 쓰지 마시고 육군자탕을 함께 사용해 보시면 훨씬 더 항암을 잘 받아서, 결국 이 항암을 잘 받아야 암이 잘 죽고 잘 줄여야 수술 결과도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재발의 이유도 훨씬 더 떨어지고. 그래서 구토를 줄여주는 것만 해도 치료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렇게 임상 연구가 있는데 개별 사례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모토 요시하루라고 하는 혈액정형외과 교수님이, 일본의 가나자 의대 혈액정형외과 교수님이 경험인데요. 위암, 진행성 위암 4기인 분인데 간에 다발적으로 간에 전이된 분이에요. 그래서 TS1이라고 하는 항암을 투여를 했는데 식욕부진이 있어서 이제 돈페리돈이라는 그 약을 추가해서 투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S1이라는 항암제에 유발된 식욕부진이 좋아지지 않고, 그래서 자꾸 체한 느낌이 들고 아무것도 못 먹게 되고 기분도 가라앉고 잠도 못 자는 부작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치료했냐면 육군자탕,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약을 하루 3번 2주분을 투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2주에 왔더니 훨씬 더 표정이 밝아졌는데, 그 일을 봤더니 기분도 좋아지고 식욕도 생기더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육군자탕은 식욕 촉진 호르몬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식욕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 같은 처방을 계속 복용했더니 이 TS1을 같은 약을 복용할 수 있다. 즉 항암률 보통은 줄여야 되는데 안 줄이고 이런 울렁울렁거리고 식욕 없는 거, 소화불량을 개선해 주니까 항암을 안 줄이고 쓸 수 있게 해주더라. 고마운 약이 육군자탕이더라 라고 일본의 혈액정형외과 선생님이 이렇게 증례를 소개했습니다. 또 다른 증례인데요. 이분은 역시 모토 요시하루 교수님이 한 내용인데, 췌장암인데요. 역시 이것도 이제 4기라 폐에 다발적으로 전이가 되고 복부, 복막에도 전이돼 파종이 있었던 분인데, 항암을 폴피녹스나 제비타빈 알부민이라고 하는 이렇게 항암을 투여를 했는데 항암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악화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TS1이라고 하는 항암제가 또 췌장암에 많이 활용되는데, 이거를 썼는데 이걸 이게 먹는 약인데 항암제로 울렁울렁거리고 식욕이 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육군자탕을 이번은 또 많이 쳐본 경험이 있으니까 육군자탕을 이번에는 3주일, 21일 이죠. 21일을 하루 3번 육군자탕을 투약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 육군자탕을 투여하고 3주에 오셔서 봤더니 이 TS1 이 항암제 먹는 복용기간에서 울렁거림이 아주 가벼웠고 입맛도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 약의 특징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2주 복용 1주 휴약 또는 원래는 4주 복용 2주 휴약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은 어쨌든 일주 휴약하는 도장에도 육군자탕을 복용하면 더욱 소골련과 식욕분이 더 좋아진다. 항암을 안 쓸 때 이걸 썼더니 더 회복이 빨리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육군자탕을 계속 쓰면서 TS요법을 계속 할 수 있어서 종양 억제에 성공하였다. 이 얘기는 사기인데 이 항암제가 워낙 항고도제만 써도 울렁울렁거리고 식욕분이 해결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한약을 병행을 했더니 훨씬 더 빨리 좋아지더라. 자, 다음은 제 치료 사례인데요. 이 환우는 36세인데 대장암이신데 복막에 전이된 4기 환우셨는데요. 항암을 이제 폴피리 아바시라는 항암을 하셨는데 너무 이제 구토가 심하고 울렁울렁 거려가지고 이분은 주말에만 입원하셨던 분이에요. 아이들이 어려서 주말에 입원했다 퇴원해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이랬던 분인데 제가 갔더니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 병실에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육군자탕이라는 약을 제가 투여를 했는데 좀 빠른 효과를 주려면은 국내에도 이제 일본의 크라시에 제약이라는 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육군자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 제약회사께 한 번에 2봉씩 한 번에 좀 빠른 효과를 위해서 하루 3번을 복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주말에 입원하시기 때문에 퇴원약으로도 2주분을 했는데요. 이분이 요걸 드시고 나서 3일 정도 되셨더니 이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려봤거든요. 그랬더니 상당히 건강한 목소리, 원래 힘도 상당히 없고 식사를 못 하시니까 이랬던 분인데 몸이 너무 힘들고 물론 중간에 이제 울렁울렁거릴 때 이런 한약을 쓰니까 한약에 특유의 향이 있어서 처음에 좀 힘이 들어서 하루 3번은 못 드시고 2번 정도 드셨다 하는데 울렁거리는 게 이제 격감에서 한 8 정도에서 2에서 3 정도로 이제 그렇게 울렁거리는 정도가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식사를 하게 되니까 무기력도 격감이 돼서 한 9 정도였던 게 1 정도가 상당히 확 줄어서 식사를 해서 기운도 많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좋고, 사실 육군자탕이라는 약 안에는 이제 면역을 보강하는 이제 사군자탕이라는 보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암을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근데 육군자탕이 단순히 항고도 효과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따가 설명되지만 암을 억제한 그 면역을 높이는 성분들이 있어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라고 제가 알려드렸더니 상당히 고마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육군자탕은 이렇게 항고도 장애도 있고 식욕도 올리는데 이렇게 빨리 좋아지게 하는 데다가 암도 면역을 올려서 좀 억제하는 데 도움되는 이 약을 써서 암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억제하는 효과가 또 있다는 것을 부가적으로 여러분에게도 정보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육군자탕을 좀 더 보강한 약이 향사육군자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향사육군자탕에 대해서 이제 조금부터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대만의 대만 맥케이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팀에서 2017년에 대만에도 이제 위암 환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인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약을 쓴 군과 안 쓴 군을 조건을 1대1로 했을 때 한약이 혹시 생존율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케이 대학은 대만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대만 북부에서 가장 긴 역사의 의료기관이고요. 병상수가 한 3,500개 병상이니까 엄청나게 큰 병원입니다. 의료인도 한 8,000명 이상이 되는 상당히 큰 병원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 연구입니다. 대만에서 97년부터 2010년까지 한 6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모든 위암 환자를 다 포함해서 조건을 약 960명 정도를 좀 추려서 똑같은 조건으로 한약을 근데 쓴 군과 안 쓴 군을 좀 비교한 코호트 연구입니다. 그래서 약 한 14년 정도를 이제 쭉 통계를 내본 건데요. 그럴 때 가장 위암 환자한테 많이 쓴, 즉 대만에서 한의사 선생님들이 위암 환자한테 가장 많이 쓴 약이 뭐냐? 향사육군자탕이라는 약입니다. 자, 14년 통계를 쭉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한약을 쓴 게 한약을 안 쓴 경우가 모두 다 한약을 쓴 게 생존율이 더 높다. 특히 14년 후에 약 한 20% 정도 생존율의 차이를 보이더라. 그래서 위암에 한약은 보호인자로서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고, 특히 한약을 한 달에서 100일, 100일에서 180일, 180일에서 이렇게 구분하면 한약을 쓰면 혹시 위암이 더 안 좋아지거나 더 손상을 받는다든가 몸이, 그러면 생존율이 안 좋아질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한약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사망 위험률이 안 사용한 것하고 비교했을 때 감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 쓰면 쓸수록 더 보호인자가 되더라. 그러면 이 보호인자가 될 때 어떤 한약의 보호인자가 되느냐? 단일약체로는 백화사수소 반지련이라고 하는 항암 약초가 있습니다. 위암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한약인데 이 한약들은 암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데 독성이 없어서 간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오히려 항방은 항암제가 보통 간 독성이 있는데 한약은 독특하게 이게 간을 보호하면서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 단일약제로는 향사육군자탕을 가장 많이 썼고 위성이 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암 환자들이 생존을 높일 때 이 향사육군자탕 앞에서 말씀드린 육군자탕에 소화제인 평이산 이런 약들이 들어가서 만성적으로 소화가 안 되면서 울렁울렁거릴 때 향사육군자탕을 저희가 특히 우울증을 동반됐을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쓰는 약이 향사육군자탕입니다. 무슨 차이냐? 앞에서 육군자탕은 울렁울렁거리고 식욕이 없을 때 주로 쓴다면 향사육군자탕은 소화제가 더 추가돼서 소화도 안 되는데 울렁울렁거리고 기분이 안 좋고 이럴 때 식욕이 없을 때 쓰는 약이에요. 근데 이 대만에서는 이 위암 환자한테 가장 이걸 많이 쓰는데 이것이 실제로 생존율을 높이는 랭킹 1위 약으로 지금 보고가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위암 환자분들은 이해를 이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육군자탕 역시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면역을 높여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실제로 인구 기반의 연구에서는 코호트 연구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에서 추가적으로 좀 연구한 연구가 2021년도에 나왔는데요. 항암 중에 울렁거리고 구토, 오늘 주제죠. 그래서 아까 육군자탕이라는 약도 효과가 있지만 이 향사육군자탕도 효과가 있는지 특히 대만, 중국은 일본은 주로 육군자탕이라는 약을 많이 써서 오신고토를 많이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고 대만과 중국은 한의사들이 주로 향사육군자탕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항암 유발 오신고토에 특히 항사육군자탕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평가해 봤던 그런 연구인데요. 아까 이 향사육군자탕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식욕 촉진 호르몬은 글렐린 같은 이런 생성을 상향 조절하고 또 순환계의 여러 가지 신경 펩타이드 수치를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요. 위점막 파열을 줄이고 위 운동성도 조절하고 혈장의 모틸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혈청의 가스린 수치를 낮추고 또 칼슘 수치를 증가시켜서 평혈근 수축을 향상해서 소화기 운동을 좋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항암을 하면 이 오신고토하고 소화불량까지 올 수 있는데 이 향사육군자탕을 썼더니 이런 이제 임상 연구에서 봤더니 효과가 입증됐다. 역시 울렁울렁할 때 항암제에 유발된 거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그런 연구이고요. 또 이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2023년에 비교적 최근 연구인데요. 역시 중국에서 위암에 아까 이제 향사육군자탕을 썼더니 생존율도 올라갔다라고 대만에서 연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왜 위암에 이게 도움이 되는지 실제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실험 연구를 해본 건데요. 이 향사육군자탕의 활성 성분 중에 주요 활성 성분 캐세르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위암을 억제하는 성분에 속하는데 이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라 이 한약에. 그러니까 이게 오신고토만 없애는 게 아니고 실제로 위암까지 억제한다라는 기초 연구가 최근에 밝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향사육군자탕에는 이 퀘세르틴이라고 하는 성분이나 뭐 나린제닌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다 이런 염증 전달 물질을 좀 억제해주고 위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억제 표적 처료 물질인데 특히 퀘르세틴이라는 이 성분이 핵심적으로 이것이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이 향사육군자탕은 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역시 퀘세르틴 성분이 같이 올라가서 위암 세포의 증식을 매우 잘 억제를 시켜주더라. 그리고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렇게 위암의 사멸률이 상당히 높아지더라. 그래서 이 향사육군자탕이 그냥 대만에서 인구 기반에서 특히 오신고토에 많이 썼던 약으로 그냥만 알려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오신고토를 해결해 주니까 항암을 잘 쓸 수 있게 만들어 줬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생존을 향상했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향사육군자탕이 독성이 크게 없으면서도 이렇게 위암까지 억제하는 이런 실험 연구까지 보고되어 있으니까 일석이조 효과가 되더라. 그냥
항우도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암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다. 이 췌장암도 대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약이 향사육군자탕입니다. 그리고 생존율 높일 때, 그래서 이런 소화기암에 특히 울렁울렁거릴 때 향사육군자탕이라는 한약이 사실 일반 한의원에서 많이 현재 소화기가 울렁거리고 소화가 안 될 때, 소화 불량이 반복되는 분들한테 흔히 사용되는 약인데 암 환자한테도 상당히 안정성 있게 이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고 특히 대만과 중국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런 연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에게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암제를 쓰시면 안타깝게 울렁울렁거리고 이제 구토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항암을 좀 두려워하게 되고 또 내 몸의 대사를 악화시키거나 또 항암을 못하게 하거나 항암을 줄이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실제로 제가 앞에서 많이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런 항암제 자체가 위장운동을 떨어뜨리고 식욕을 억제드리고 식욕을 계속 이런 울렁울렁거리게 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이 기존의 항우도제들이 표준 3제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가이드인데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도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물론 구토를 줄이는 데는 핵심 약이라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만 써서 완벽하게 구토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울렁울렁거리고 식욕이 저하된 것 때문에 대개 의과에서는 힘들어하는 영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암치료 의사 선생님들은 이것을 의과 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걸 부가적으로 한약 중에 더 도움되는 약이 뭐가 있는지를 연구해 봤고 일본에서는 이 육군자탕이라는 약의 연구가 대단히 많이 돼 있어서 이 약이 위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식욕을 촉진하는 그레닌이라는 것이 식욕 촉진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또 나중에 나타나는 울렁거림까지 해결해주고 그래서 항구도제만 쓰는 것보다 이걸 육군자탕을 추가했을 때 훨씬 더 완벽하게 구토를 억제해주고 식욕도 올리는 효과가 있고 또 면역을 높여서 또 암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또 안전성도 상당히 높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장을 움직여서 전체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구토 한방 항구도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암 중에 이 육군자탕 또는 향사육군자탕이라는 약은 특히 대만과 중국에서 위암, 췌장암, 소화기암이나 특히 일반적인 폐암이라든가 일단 항암 중에 시스프라틴이라는 항암을 할 때 흔하게 같이 사용하는 약입니다. 저 역시 저희 병원에서 현재 췌장암 환자 중에 폴피녹스라는 항암을 할 때 향사육군자탕을 이제 쓴 케이스가 현재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항암을 못 하려고 포기하려고 했던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울렁울렁거림이 평상시에도 심한 분인데 항암을 하자마자 너무 구토가 심해지고 울렁거려서 항암을 포기하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주치인 혈액정형외과 선생님이 저한테 협진을 주셔서 한약 쪽에서도 도움되는 약이 있으니 한번 협진을 받아보라 해서 제가 봤더니 이분은 소화력이 선천적으로 약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도움되는 약이 향사육군자탕이라는 약이 있다. 특히 이분은 실제 우울증도 심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성적으로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울렁거렸던 분이라서 향사육군자탕을 썼더니 놀랍게도 일단은 이 울렁울렁거리고 구토도 개선이 됐고 예, 항암을 할 때 개선됐고 혈액 검사에도 너무나 깨끗해서 백혈구 수치도 정상, 간 독성도 없고 심장 독성도 없이 다 깨끗하게 빈혈이나 이런 것들도 혈액 독성도 없더라고요. 이게 3차까지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혈액 검사에 너무 다 정상으로 나오셔서 참 놀라워서 최근까지도 이번 향사육군자탕만 드리는 분이 있어요. 이분.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중에 한약을 사용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항구도제만은 해결이 안 되고 특히 식욕부진은 의과에서 대개 치료하기 어려워하는 영역에 속합니다. 한약의 도움을 일본의 의사들은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고 특히 항구도제도 많이 한약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식욕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력을 유지하고 치료 지속을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하고요. 삶의 질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여줍니다. 하루 종일 울렁울렁거리면 이것 때문에 항암을 포기한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한방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또 그래서 이 항암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예시를 드렸지만
많은 일본의 암치료 의사 선생님들이 한약을 활용하고 있고 실제 증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울렁울렁거리고 구토하는 증상만 잡아줘도 항암제를 안 줄이고 표준 용량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암 치료를 종양을 억제하는 치료를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그런 증례가 앞에서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항암을 방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항암 중에 구토를 억제하는 것을 더 도와줘서 이 치료 수능들을 향상해서 오히려 항암에 더 도움된다는 그거 많으니까 그런 거 의미에서 항암 중에 우신구토가 있을 때 한약을 활용해 보시라고 제가 가이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항암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또 불편해하고 하는 증상 중에 하나인 오신구토, 울렁울렁거리고 구토와 식욕부진에 가장 많이 도움된 한약 육군자탕, 향사 육군자탕이라는 한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